지금 그 소개받은 하도겸입니다. 제가 남아스테 코리아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 조금 전에 빙고 노래를 틀어드렸잖아요. 왜 틀어드렸냐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걱정도 많고 조심도 많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강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면서 11시에 잤는데 새벽 3, 4시 일어났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걱정을 다 한 것은 그 유명한 정신신경학과 학자들이 다 살아있어서 그렇대요. 죽음은 걱정이 없대요. 근데 왜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살아있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급하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거죠? 네. 근데 이 삼국유사에는 똑같아요. 그 저자 1년스님을 비롯한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왜 썼을까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데 그 현실을 인식을 해야 역사에 남은 사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료는 다른 이야기고 현실은 또 다른 이야기다, 별개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한국 사기나 이런 책들을 보면 연도에 몇 년에 질이 일어났다, 전쟁이 터졌다, 이런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료적 가치는 있더라도 그 안에 묻어있는 라이프 스타일, 인생, 그 다음에 삶이 없어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사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근심 걱정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부 때나 대학이나 석사 박사 때 있는 친구들은 논문 쓰기 위해서 밤을 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합격을 해주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분위기로. 언제인 줄 아세요?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내가 쓰고 있는 김유신을 쓰고 있어. 김유신 기자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데요. 예전에 그 울진 봉평비 이런 비극이 발견됐거든요. 그럴 때 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안 보이는 글자 가지고 이게 갈지자래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자를 보셨어요? 뭐 방사선으로 찍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을 봤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와, 저 80대신 노학자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보고 싶으셨으면 꿈에 보였을까 해서 그걸 갈지자를 인정했어요. 지금 인정 안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료 해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강의조차도 간절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삼국유사에 대해서도 이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삼국유사 여행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무지 잘난 척하고 앞에 서 있는데요. 늘 느끼는 건데, 그 공부 많이 했어요. 저도요.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늘 새로운 거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거 있어. 너무 많아요. 누가 제가 당연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툭툭 뭘 던져요. 너 이거 알지? 그러면 긴장해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늘 그 순간에 난 이거 모른다라고 하기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과감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난 그거 몰라 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한 20-30년 걸렸어요. 진짜요. 저 나름대로 막 명문대학교 나오고 수석 졸업하고 잘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내 잘못이나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모르는 게 더 많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리고 안다고 해도 선생님들보다 책 한 권 더 읽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늘 여 앞에 서가지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오늘 가서 제 강의 듣고 가시면 저랑 대등해져요. 오히려 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으니까 같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했을까요? 혹시 이 책을 쓴 이현 스님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 책을 쓴 시기가 70대 그 시기요. 보통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 같은 마음을 안 가져갔을까요? 1966년까지 평균 연령이 수명이 44살이셨대요.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근데 고려 충렬할 때 80세까지 79세, 80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때 노년에 다 죽기 전에 글을 쓰시면서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안 했을까요? 간절하면서도 내가 많이 모르는데 그런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도 겸손해지고 싶어서 제 이름이 하도경이에요. 이쯤에도 박수 쳐주시는 안 치셔가지고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저를 보거나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 부정자예요. 얼마나 사회랑 이렇게 접하기 싫었으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켜고 공부하겠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사회에서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되게 밝고 맑고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데 공부하다 만난 사람들 보면 다 얼굴이 찌푸려져 있어요. 이렇게 있고 늘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게 재밌나 봐요. 진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잘 안 해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뚱뚱해요. 다이어트는 못해요. 근데 제 주위의 큰 스님들 보면 다 뚱뚱해요. 제가 지금 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생님 주변에 혹시 절에 다니시는 분? 하나도 안 계시는 분? 절에 가보시면요 노스님들이 대부분 뚱뚱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변명에 들어보면 다 그래요. 그 공양주 보살님, 부엌에서 밥 해주는 보살님들이 늘 맛있는 걸 주신대요. 맛있는 건 다 주신대요. 또 살이 찐대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뚱뚱했어요. 그 뚱뚱하신 분은 글을 잘 썼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련 스님의 초상화는 다 헐쭉 마르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잠깐 썼대요. 그렇게 이련 스님을 묘사한 글에 헐쭉 마르시고 이렇게 썼는데 왜 돌아가실 직전 다 빼빼 마르시잖아요. 당뇨병 걸려도 그렇고. 근데 그게 표준 영정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련 스님에 대한 모습이 이미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그걸 보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하는데 아까 한 것처럼 영정 그리는 사람들은 영정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꿈에서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나가다가 보고 아 이런 스님 이미지다라고 생각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정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정에 그려진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이런 스님일까요? 생명기사일까요? 초상화 작가가 그리고 싶은 사람의 얼굴일 겁니다. 여기서 사료빛발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면 역사책이 되고 그런 생각 없이 아 그렇구나 이런가 보구나 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소설가 아니면 일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글을 쓰시면 역사책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성경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단군 신화는 본 적 있죠? 그게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소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 안 하신 분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자, 오른손 왼손 어느 손이 더 좋은데 발은 들지 마세요. 안 보이니까. 자, 역사다. 소설이다. 둘 다 맞아요. 답은.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전설 신화에는 팩트,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거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로 착각을 해요. 반영되었다고 해서 신화가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이 90%, 80%예요. 근데 사람들이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를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기억하고 요 얘기 좀만 더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죠? 우리 사람들 꼭 죽는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로마 글자로? 아는 사람이 없으세요? 까르페티 뭐라 그러던데? 네? 메멘토. 메멘토 모리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그거를 이런 스님이 가지고 죽기 전에 남긴 유작이 삼국유서라는 거, 그걸 이해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저희 네이버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찍은 학생증이 있는 사진입니다. 저기 왜 소녀 사진이 있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도 보고 제가 저기 인정을 하고, 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지금 이게 저고요. 인터넷 찾으시면 제가 바로 나와요. 네. 저는 저기 끄시면 되고요. 이제 화면을 보고 가셔요. 여기 저기를 보고 하셔야 돼요. 저기. 제가 해야 돼요. 저는 불교고요. 나마스테 코리아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짰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계속 저희 회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몇십 명이 나오는데 그 순서상 다른 분들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제가 1번 타. 그래서 1타 강사랑 또 달라요. 1번으로 매맞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 처음 봤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고맙다, 잘했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뭐 어차피 나중에 하신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맙다. 고마워요. 잘했다. 잘했다. 뭐 그냥 강의 그만하고 시작하면 되죠. 자, 아이슬란드 사진전. 제가 좀 자랑을 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그 코로나 풀리자마자 영국이랑 프랑스랑 아이슬란드 갔다 와서 어디로 보내? 사진전을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옆으로 가요. 전시를 했어요. 좀만 틀어주세요. 아이슬란드에 갔었는데요. 예전에 아이슬란드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너무 싼 표가 나온 거예요. 아이슬란드 왕복하려는데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끊고 나서 가려고 봤더니 아일랜드를 끊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아일랜드를 한 2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슬란드를 골라서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히말라야 쪽은 다 가봤거든요. 근데 히말라야 합친 거에 뭐 북극 남북 합쳐가지고 저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티베트는 막 해발 5점부터 넘어서 고사병 거리잖아요. 여기는요 그냥 해발보다 없는 0m에서 티베트 같은 산들이 보여요. 화산도 보이고 초원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우린 우리나라의 면적과 똑같은 거의 면적인데 인구는 30만 명밖에 안 살아요. 레이카비크에 20만 명 살고 나머지 7만 명 사는데 길 가다가 사람이 5만 명. 하루에 사람 5만 명 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나라인데 그거 보세요. 티베트 가면 생각해봐야 볼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갔다 왔다가 끄시면 돼요. 갔다 왔다가 잘하는지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아까 접근하겠다고 하고 나서 또 잘하는지를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 이런 인생을 바라보는 눈으로 어디를 끌 때? 고대를 살았던 사람과 지금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은 바뀌었어도 생각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 왜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 남자 안 바뀌죠? 그 남자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거의 비슷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추론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비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 요거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삼국유사나 역사책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네이버나 책 쓴 거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아이슬란드 드린 것처럼 유튜브 한 번도 안 보신 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나마스테 코리아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지금 잠깐만 열어보세요. 유튜브를 열어서 나마스테 코리아라고 쳐보세요. 다 이거 하셔야 돼요. 저 따라 하셔야 돼요. 에브리바디 저희 팔로우미 하세요. 그래서
그 맨 위에 보면 구독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제 다음 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2명밖에 안 누르셨어요. 다 누르셨어요? 자, 한번 제가 그 각각의 책에 한 10몇 권의 책을 썼을 때 거기에 늘 쓰는 게 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네팔 히말라야 오지 마을에 산골 오지 마을에 선생님을 꿈꾸는 어린 왕자. 철안 드는 사람들이니까요, 남자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보이차 좋아하고요. 그 꿈 명상이라고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명상 수업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려고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혼자서 저렇게 멋있게 서 있는 모습을 누가 찍어줘가지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나중에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애들 놀고 얘기하고 멘토링하는 거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한문 번역 잘하고요. 일본어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비디오로 다 보이니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봐야 할 우리 곳에서 한국유산 전에 있는데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나오자마자 다 팔려서 절판을 시켰어요. 왜 절판시킨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소장관 못 구해요. 왜냐면요, 헌책이 비싸지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주식처럼 제가 100건 쌓아놔야 되잖아요. 저는 한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 생겼다 생각해서 큰 실수를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마스테 코리아는 아까 그것처럼 저희 홈페이지랑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잘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 지금 강의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혹시 오늘 막 쓰고 안 그러셔도요. 다음 똑같이 올라가시니까 그거 보고 쓰실 수 있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3대나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 그대로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티베트에 남초호수 가가지고요. 한번 뛰어 올라보래요. 그래서 뛰었는데 진짜 저렇게 많이 뛰었어요. 아니, 아무리 밑에서 찍어도 저렇게 안 나오는데 정말 많이 뛰었어요. 지금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저 때는 왜 저게 가능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게 나르는 슈퍼보드에 나오는 저팔계의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팔 문화학교에서 네팔 대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초대해서 뭘 했냐면요. 이것도 상호 인식인데요. 네팔 어린이들한테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한테 네팔어, 네팔 문화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거 끝나고 나서 애들이 엄마한테 네팔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엄마 싫어, 엄마랑 대화도 안 했던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것 때문에 여성 가족부 장려상도 받고요, 저희가요. 그래서 다문화 센터에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언어를 가르치는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거를 우리 남아스테 코리아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진짜 잘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제 잘난 거는 이제 끝났고요. 작년에는 네팔 무스탕에 가가지고요. 뭐 물어보게 저렇게 대답하는데 찍어주신 분이 있어서 찍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하루에 100불씩 내고 들어가는데 참 열악한 곳인데요. 문제는 왜 1960년대 비틀즈가 인도에 간 이유는 히피 때문에 간 거잖아요. 반소비주의라 그럴까, 자본주의 맛을 모르는 산골 오지 마을 사람들이 돈 상관없이 정으로 살고 이런 모습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저기 갔을 때 모든 게 돈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산골 오지 마을 가도 무조건 돈들이에요. $1 프리즈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주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삼국유사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들으시고 책도 보시고 하시면 지식은 저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감히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식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시간만 나시면 돈만 내면 강의도 듣고 책도 사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를 서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 얻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박경수의 아침책 전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그때 일단 두 번째 2탄 찍었을 때 컬처파크 이어서 책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책 이야기 듣죠. 한 달에 한 권 정도 꼭 책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하도균 박사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하도균 박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고해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이 삼국유사 이 책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봐야 할 우리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료인 삼국유사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삼국유사 많이들 아시지만 네, 우리 불교 신자들은 특히 삼국유사에 대해 통해가지고 고대사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 삼국시대까지 이거 좀 활동했던 많은 풀어주고 10분 동안 쉬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 BBS 들어가시면 제 이름 치시고 삼국유사 치시면 3개가 떠요. 10몇 분짜리. 그래서 뭐 시간 나시면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가서 한 이야기는 그 불교 방송이 들의 불교 이야기 중심으로 왜 불교 신자들이 삼국유사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저 뒤에 가서 할게요. 이미 여기는 넣어놨습니다. 다음 거. 자, 어디 이건 될 거예요. 저기 기우제라도 해야 되나? 눌러봐 주세요. 네. 자, 여기서 상식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국유사를 아시는 분. 자, 삼국유사 하면 떠오르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로 시험 끄지라고 답하셔야 돼요. 자, 삼국유사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책인지 모르겠죠. 네? 고구려 백제 신라. 네. 네. 그 삼국이 만들어진 만들어진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그 삼국유사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네. 삼국유사 그럼 삼국사기가 같이 떠올라요.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삼국유사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만든 시조들의 숨은 이야기, 신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만든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들어있어요. 삼국시대의 가야, 가락국의 이야기도 삼국유사에, 사기에는 거의 없는데 삼국유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락국기라고 해요.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라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남아있는 책이 그래서 그렇고 삼국사기라는 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전에 구삼국사, 삼국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더 큰 책, 10권이 넘는 편년체 책이 있었다라고 그 역사학자들은 고증을 해놨어요. 그 책을 줄여서 만든 게 김부식이었어요. 자, 김부식이 당대의 재상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덕수 총리가 책을 냈어요. 방대하게 50권짜리 책을. 자, 3년 동안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자, 1번 한덕수 총리가 썼다. 2번 밑에서 다 써주고 이름만 올렸다.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든 사람 뭐죠? 자, 보세요. 본인이 쓸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를 하시는 분들 애도 키우시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있나요? 책 쓸 시간이? 근데 그 나라의 총리나 재상을 하는 분이 50권을 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름만 올린 거죠. 그것도 간략하게 줄여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국사가 있고 삼국사기가 나왔어요. 이런 스님은 어떤 책을 봤을까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썼잖아요. 삼국유사를 쓸 때 본 책이 삼국사였을까요? 옛날에 큰 방대한, 아니면 삼국사기였을까요? 삼국사. 네?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기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라는 책은 안 나와요. 삼국사, 구삼국사, 본기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삼국사기라고 얘기할 뿐이지 삼국사기를 안 봤을 가능성도 커요. 자, 여러분이 지금 왜 그런 대답을 하셨냐면 현대인의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 나오면 유튜브도 나오고 기사도 뜨고 책도 사고 이북도 구하잖아요. 당대에는요 책 한 권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집 사는 것보다 더 비쌌어요. 책을 몇 권 찍냐면 제일 많이 찍는 게 200부 찍었어요. 보통은 10부, 20부, 50부 해서 그거를 딱 50부만 찍어서 나눠주면 내사본이라고 해요. 왕이 신하한테 공로 크다 너 책 하나 줄게. 책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 한 채 준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목판 금속 활자로 찍어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목판보를 찍어. 아니면 야 너 이거 베꼈어. 중국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인건비가 사잖아요. 책 한 권 주면 그때 책 한 권 다 베끼는데 얼마 줬을 것 같아요? 얼마 안 줘요. 종이값이 비싼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팔 수 있는 거예요. 또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왕이 신하한테 주고 공신한테 주고 공신이 또 지방의 수령이나 이런 애한테 줘요. 그냥 줬겠어요? 총 타고 오고 갔겠죠. 돈이 오고 갔겠죠. 재산이 오고 가고 뭔가 오고 갔겠죠. 그렇게 해서 경주까지 가는데 엄청 걸려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필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옮겼을까요? 필수하는 사람이 혹시 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어요. 많죠. 그 필수한 책을 보고 다시 목판본이 나와요. 자, 목판본이 더 옳아요? 필사본이 옳아요? 필사본이 더 오래됐으면 옳겠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오탈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오탈자가 많으니까 그런 필사본들을 다 모아서 비교하는 것을 교감이라고 해요. 청대 고중학은 교감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감해서 만든 책이 1512년에 나오는 임신년이 그때가 임신년에 나오는 임신본이라는 책이 나와요. 삼국사기도 삼국유사도. 그게 최고의 판본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16세기에 나온 책이. 아니 고려시대 책인데 고려시대 책은 없고 조선 중기책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는 오자 탈자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누가 만들었냐면 경주에서 만들어요. 경주에서 그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경주 부사가 그냥 만들어서 책을 읽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러다가 범어사본, 연대본 이런 식으로 1390년대 정도에 나온 책이 하나둘씩 발견돼서 지금 국보 보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14세기 책이랑 16세기 책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글자 다른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당시에 나오는 환인이에요. 이거는 환국이라고 해요. 큰 대자 안에 큰 입구자 안에 대자가 있으면 인이죠. 거기에 구슬옥자 있죠. 왕자 들어있으면 국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슬옥자까지 필요 없고 흑토자만 있어도 국이 돼요. 흑토랑 대자가 비슷해요. 그게 바뀌어서 여러분 그 환단곡이나 야사하신 분은 이거 환국이었다. 환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요. 그래서 그분들 모인 데서 환인이다, 환국이다 말 잘못하면 친일파가 돼요. 근데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 국자가 밑에 흑도자가 있는 것들이 중국의 고중학 체계의 이체자서죠.
문체가 다른 사전, 여러 가지 필체가 있는 사전에 보면 그것도 인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환이든 한국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국으로 해가지고 어떤 고대에도 우리나라 대제국이 있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후세 해석으로 역사를 강제하고 강요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그거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료비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료비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역사책을 보실 때는. 그냥 믿거나 믿고 싶은 대로 보면 그건 역사책도 아니고 여러분 역사가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여기 하동 칼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찾아보시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 보시면 여러 가지 패널 중에 뉴스가 있어요. 아니면 통합 검색에서 하두경 치고 한가 뜨고 성문사 뜨시면 기사가 100개 이상 뜨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부족한 얘기가는 그걸 보시고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현 스님은 군위의 인각사의 노년에 사셨어요. 그래서 인각사 주지 일현이라고 제목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에 썼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장을 가시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군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군위에 가면 삼국유사 박물관도 있고 그 근처에는 박대상 박물관도 있고 삼국유사를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요새 만화도 나오고 월명이라고 하는 오페라 뮤지컬도 나오고 굉장히 산업화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요. 가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전시하는 것도 그렇고 내용은 별거 없는데 가보면 그냥 방구가 하나 있고 이러면 오히려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요. 삼국유사의 효 선판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 진짜 못된 게 중된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하신 거예요. 전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해도 돼요. 근데 중중에 진짜 못된 놈들이, 사람 안 된 놈들이 참선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참선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독한 놈들이 깨달은다고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 믿음이 가잖아요. 진짜 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왜냐면 왜 결혼 안 하고 애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성철 스님도 스님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스님은 정반대래요. 행보를 보여주니까 정반대. 나이 들어서 국사가 뭐냐면 추기경 같은 거예요. 교황 바로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아시려면 부탄에 가시면 부탄은 불교 국가잖아요. 거기 국왕이 있고 스님 중에 승왕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승왕. 승들의 최고봉이에요. 자, 왕이 높아요? 승왕이 높아요? 네? 승왕이 높아요. 왜냐면 왕이 승왕한테 인사해요. 유일하게 왕이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의례적이죠. 하지만 힘은 국왕이 더 좋죠. 자, 국사는요 왕의 불교적인 멘토, 스승이에요. 군사부일체죠. 자, 군사부일체. 자, 왕이 있어요. 스승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군이잖아요. 사부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아버지는 죽었겠죠. 대원군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사부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임금한테서 유일하게 자기가 높은 사람을 고르라면 스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를 이렇게 수여할 때 왕이 뭘 이렇게 갖다 대지, 칼로 이렇게 너를 이제 국사로 축복한다 이게 아니에요. 무릎을 기어가가지고 국사에 있는 이렇게 받쳐요.
절을 하고, 의례에서는 국사가 더 높은 거예요. 그 국사 하던 분이 다 때려치고 인각선으로 내려가요. 왜? 어머니 동양하는 내려가서 딱 1년 만에 어머니 돌아가시거든요. 98세가 대구에 사셨는데요. 그리고 인각사 옆에 무덤도 만들어드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선종이 돼가지고 부어버리고 저런 짓을 했죠. 이전에는 다 가족들이 살았어요. 우리가 그 외색 불교라 해서 대처승이라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지. 원효스님 보세요. 요소공주뿐만 아니라 시장 저작거리에 걸어다니면서 중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선하는 것이지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수도한다고 해서 깨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쳤으면 깨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많고 깨달은 사람 많아요. 요즘에. 그런 거 보면 다르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현 스님은 그것을 실천하신 애친 스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국사대를 내팽개치고 어머니 선택한 사람. 그때도 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중이 돼가지고 인연 끊고 속사 인연 끊어야지 어디 엄마 모시고 하냐.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부처님이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내려가고. 그래서 나온 경전도 있어요. 부모응충도.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는 그 중함이 매우 크다. 부처님과 우리 집에 두 부처님 계시네. 어머니와 아버지. 그래서 상궁유대는 효선쌍미라 해서 효선, 편이 있어요. 효도하는 것이 선한 행동인 거예요. 선업을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볼 때는 기본적인 지금에 나오는 선불교나 참선을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당시 일현 스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일현 스님 상궁유사에는 효도하는 얘기를 많이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썼겠어요? 효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썼겠어요? 효도하는 게. 그쵸. 여기서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상궁유사를 통해서 일현 스님이 남기려고 했던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한 건지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지성은 스님일까요? 유학자일까요? 고려 말기에. 네? 유학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불교적인 세계였는데 송대의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당대의 지성의 판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학이 잡기 시작했어요. 주자 뭐 이런 것들이 잡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재단이나 승려 그 인구가 한 3,4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0만 명, 15만 명이 승려예요. 노비도 몇십만 명 달려있고. 그러니 불교가 그렇게 퇴폐해져가고 돈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새 그 넷플릭스에 그런 거 보시면 사이비 종교가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건 사이비 종교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건 기독교예요. 근데 그런 종교가 고려시대에도 있었어요. 당연히. 더 많았겠죠. 더 판쳤겠죠. 더 세뇌시켰겠죠. 그런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퇴폐하게 된 거예요. 고려 불교가. 그래서 유학자들이 불교의 폐단을 지적해가지고 결국은 고려시대 끝나고 태조 누구죠? 이성계가 들어와서는 숭유억불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작한 건 이방원 태조 때이긴 하지만 태조는 그래도 계속 불교를 좋아했어요. 무학대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사람을 안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종교에 걱정을 하고 종교에 피해받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주위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어떤 나라든 종교가 힘을 얻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해요. 100%. 그래서 우리나라 좀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 기독교 사이비도 있고 뭐 무속도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종교가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한 나라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종교인 과세나 이런 거 나오면 종교를 초월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가 폐단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역사학자로서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중국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 유학자들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요. 괴력난지, 괴이하고 정말 이상하고 뭐 귀신이 나오고 난잡하고 혼란스러워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느냐는 얘들은 이라고 떠들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국사기를 쓰신 김무식이. 거기에 사론이라고 해서 한 50개 정도의 논을 써요. 30개인가? 거기서 괴력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김무식이 쓴 게 아니고 공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군자는 괴력난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귀신 숨기는 거. 이런 것들은 유학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중국 역사책을 보면 사망오제 나오죠. 사망오제. 사망 아세요? 한번 사망오제 한번 쳐보세요. 다음 넘어가세요.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 머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중국의 유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다만 다른 나라를 깔 때는 야 괴력난지 말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과거의 역사, 과거의 신화나 전설은 인정하고 다른 나라나 자기 당시 시대의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건 괴력난지라고 해요. 뭐냐면 유학이 순수한 학문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쿨한 학문이 아니고 공정한 학문도 아니고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종교나 학문이 무기가 되는지 다른 나라나 다른 이념을 칠 때. 근데 자기의 조상이나 그 신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비판을 안 해요. 왜? 공자님도 그렇게 썼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춘추필법. 과거의 역사는 손대지 않는다. 내가 함부로 고칠 수 없다. 참 편한 이론이죠.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이게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디테일하게 보시면 다른 이야기도 많아요. 그거 이제 공부하시면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삼국유사 그 봉어사본 이런 것들이 책 이렇게 표지가 돼 있어요. 도서. 집에 이런 책 있으신 분 계세요? 이거 있으면 돈 돼요. 자, 그 내용은 이렇게 안에 보면 글들이 적혀 있어요. 목판으로 찍은 건데요. 자, 왜 이게 계속 얘기하냐면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이에요.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이 들어있어요. 자, 1406년 경술년에 태종이 사원, 저희들을 철폐해요. 10만 개 넘는 것 중에 몇십 개만 낸 거 다 없어요. 노비들도 해방시키고 땅도 다 뺏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400년, 460년 지나서 대원군이 서울을 다 쳤대요. 보셨어요? 태종 이방원이 사원들 다 쳤다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였어요? 세종이. 근데 서원 채폐는 반대가 심해서 나라가 무너져요. 당시 유학자들이 신학문을 배워가지고 안타깝게 노력하다가 실패로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근데 이 얘기는 좀 부적절한데 이완용이라는 분이 쓴 글을 봤어요. 왜 글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 그러잖아요. 저기 예향제 글씨 보이죠? 글씨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썼는지 수령이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서해를 감정하는 일도 하는데요.
이완용의 글씨는 대단해. 이 사람이 진짜 친일파 매국노였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글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글씨의 격이 그 사람의 인격과는 다르구나. 인격과는 참 안타까운 일이 나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천재들이 매국의 길을 가고 친일의 길을 가는 것에서 어떤 시대적 아픔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약간의 불쌍함? 그런 것도 느껴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친일했다고 뭐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런 생각은 좀 해요. 그거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를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1980년대 그 광주 사태 이전에 저는 경상도예요, 고향이. 집에 사돈의 팔촌에 전라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을 때 저 초등학교 때 이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도 변화도 좋다. 전라도는 안 된다라고 듣고 자랐어요. 그런 편견 속에 살고 자랐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렸기 때문에 네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네네 했다고 해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칼 들이밀고 막 이랬을 때 나는 과연 친일 안 했을까 생각해보면 난 나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친일파에서 불쌍하다는 생각이고 거꾸로 그때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국가보훈처가 상급했잖아요. 보훈부로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진짜 그 시대에 독립운동했다는 거는 이건 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친일파를 위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소설 쓰고 시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친일했다고 막 이렇게 돌멩이 던지는 게 저는 과연 옳을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진짜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팔 들이대는데 참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위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진짜 돌판매질을 받아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적절한 말이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당시 시대상을 모르고 지금 관점으로 그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전국에 사찰이 13,000군데 있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노비를 10만 명 대입했었대요. 그때 인구가 400만인데 경작 토지가 60만인데 그 중에 20만이 사찰이 있었대요. 이게 사찰이겠어요? 일본에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다 그 절에서 노비들 많이 데리고 있고 승병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개인 사적으로 승병들이 있었는데 스님이 아니에요. 머리만 깎았지. 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쟁할 거니까 전쟁 끝났으면 다 나한테 보내라. 그랬더니 안 보내요. 안 보내가지고 대표적으로 와카야마 오사카 밑에 있는 화가산 편에 있는 네구로지 글레사라는 데다가 주지한테 보냈어요. 야, 니네 승병도 다 보내. 우리 전쟁할 거니까. 그러니까 주지가 웃기지 마. 이랬어요. 그래서 그 홍진수길이 이 자식 봐라 해서 다 데리고 갔어요. 한번 싸웠어요. 누가 이렇게? 네구로지가 이겼어요. 홍진수길이 제대로 한 방 맞고 도망쳐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군사 다 동원해서 겨우 이겼어요. 그만큼 힘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풍신수기 다음에 독고가 이에야스 덕정가강이 일본을 잘할 수 있었던 거는 풍신수길이 승에 따른 사병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태종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종이 나올 수 있는 최소한 경제적인 배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보시고 유교를 보시고 서원을 보시고 사원을 보셔야 돼요. 그 관점을 가지시고 유학이 옳다, 불교가 틀리다, 불교가 옳다, 유학이 틀리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유사를 보셨다가는 일현 스님은 불교 승려잖아요. 그러면
불교에 빠져가지고 불교의 표단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불교가 이렇게 쓰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거꾸로 우리가 불교를 모른다고 해서 불교가 얘기하는 신화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알아도. 정말. 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20년 전에 가야사를 했던 분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지금의 가야 지역에 인마일본부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식민사관이다. 맞죠, 식민사관.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인마일본부라고 하면 돌판 매질 당하니까 말 못하고 그래요. 뭔가 있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고조선이 저기 용용성이나 이런 데 있다고 하는데 그럼 평양에 있는 것도 뭐야? 평양에서 발굴되는 건 뭐야? 이런 게 있어요. 역사자, 학자들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인간일본부가 많이 해체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나온 물건들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이거 대체 뭐지? 해석이 안 되는 게 적지 않아요. 많다는 뜻은 아니에요. 적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도 말을 못해요. 모르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까 말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텔레비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떠드는 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떠들면 되는 그 얘기들만 모아서 떠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데도 역사 강의를 해요. 왜? 알기 쉽게 설명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왜?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잖아요. 사료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는 생각,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삶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인간이 아닐 수도 있고 행복한 돼지일 수도 있고 돈만 많아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비록 일반인이지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강의 좀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배워서 얻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배울 게 그렇게 많아요. 그 지식이 사상 누각인데 모래 위에 써져 있는 누가 그랬다더라. 정설이 아니에요. 그냥 다수설 아니면 흥미로운 설일 뿐인데 왜 거기에 빠져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 책에는 밝혀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암호라고 하고 코드라고 하고 수수께끼라고 해요. 풀 수 있어요. 근데 풀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대를 기다리거나 이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고 봐야 되는데 한국유사 강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다 청자들이고 높으신 분들이고 성공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의 얘기는 너무나 일반론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강요를 해요. 그게 사실인 것이냐. 근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모르는 게 더 많고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하지만 앞에서는 상공유사는 이런 책입니다 하고 끝나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요즘 요리 하나 하시잖아요. 오징어 볶음. 하지만 레시피가 수백 개 나오죠. 그래서 오징어 볶음 하나 먹어도 이거 누구 레시피네? 이렇게 받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징어 볶음 맛있다. 맵다. 상식의 기준에서 얘기하면 그래. 이러시면 안 돼요. 뭘
오징어 볶음 이런 온도에서 이런 재료를 넣었을 때 가족들과 행복하게 먹을 때는 맛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맵다. 어느 정도가 매운 거죠? 맛있다. 뭐가 맛있는 거죠? 형용사, 부사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의문도 없이 그냥 동조해버리는 그 순간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냥 믿어버리는 거 쉽게. 저한테 보이스피싱 3번, 4번 왔는데요. 아빠, 나 뭐, 그러면서요. 그래, 알았어. 끊어요. 끊어서 차단시켜요. 그런 전화는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불행이 올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납치됐을 거라는 어떤 착각. 자기가 무슨 영화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런 일은요, 5천만 명 중에 한두 명 일어나요. 그거는요, 로또보다도 낮은 확률인데 나한테 일어났다 생각하고 와, 돈을 보내. 뭔가 집단적으로 현대인들이 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기범에 취약한 믿음병이에요. 사료 비판을 하세요. 왜 쟤는 나를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건가? 를 의심하세요. 저 사람 말은 진짜인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역사학자들이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물이나 형상이 복잡하고 이상하게 얽혀 그 내막을 쉽게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한 사람이 계시면 그 사람은 사학까지 나오지 않아도 역사가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관심을 갖고 글을 쓰시잖아요. 그런 사료 비판 능력을 갖고 쓰시면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왜? 역사적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대학 사학과의 교수가서도 그건 역사서가 될 수 없어요. 사료 비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의구심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삼국유사를 읽으면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뭘 알 수 없을까요? 모르는 것이 뭔지 모른다면 알려면 알 수 있지만 혹시 주목하지 못해서 몰랐던 건 아닐까요? 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회사에 가거나 학교 가는 길에 가끔씩 이런 걸어가기도 하고 차가 멈췄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책 있잖아요. 멈춰야 보이는 것들. 그쵸? 근데 그건 뭐 헬민 스님이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얘기했죠. 자, 길 가다가 이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가거나 멈췄을 때 내가 둘러볼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흥미와 관심을 가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만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 회사에서 만났어도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네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있어요. 그렇죠? 네. 가족도조차도 그렇죠. 공부 안 하면 이 새끼를 공부하네 이것만 생각했지 왜 공부 안 하는지 대해서 야 말해봐 이런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문득 알게 되신 거 없으세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간관계를 하신 거고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그냥 사실인양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빨리 깨져요. 잘 생각해보세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의문을 갖고 상냥하고 배려를 물어봤는지 그런 마음으로 사료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는 결국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것을 저자는 무슨 생각을 썼지? 뭘 믿게 하려고 썼지? 이 생각만 하세요. 왜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믿게 하고 싶었는지만 보세요. 그게 삼국유사를 바라볼 수 있는 딱 하나의 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하다는 딱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일 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요. 왜 저렇게 쓰고 싶었는지, 나를 왜 그렇게 믿고 하기 싶었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알았을 때 삼국유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비로소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저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걸 부리기 위해서는 참선해서 화두라고 해요. 이먹고 이거 뭐지? 이 생각 없이 보시면 당해요. 보이스피싱 딱 전화오면 이거 뭐지? 얘 왜 나한테 딸이라고 믿게 하는 거지? 야, 네가 나의 딸인 거 증명해봐. 이래보세요. 그럼 증명 못해요, 아무도. 근데 어머, 딸이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엄마인데! 쟤네들은 믿게 하고 싶은 것뿐이 있는 거예요. 저기, 터키에 가보셨어요? 요번에 지진날? 터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극 시청률이 90% 넘는 거 아시죠? 형제분 맞아요. 걔네들 생각은 우리 대조영이나 이런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대조영을 물어보면 알아요. 최수종이요. 대조영 모르고 최수종이요. 발해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최수종이요. 자, 그 사람이 최수종이라는 게 틀렸을까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자, 대조용은 팩트라고 한다면 사서에서는 최수종이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수종이에요? 대조용이에요? 발해에서 본 사진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자, 발해에서 본 사람은 대조용이다. 혹은 최수종이라고 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발해에서 본 사람은 대조용이다. 만 쓰면 그 사람은 역사가예요? 힘들죠. 근데 이런 스님은 써요. 대조영 혹은 최수종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정확한 사실을 전하려고 성실하게 노력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국사잖아요, 국사. 큰 스님들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진그레. 큰 절에서 절 새로 만들잖아요. 개금불사, 부처님의 금 다시 발라가지고 불사 큰 행사를 하면 초대받아가요. 그건 용돈 많이 줘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안 그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스님이 여기저기 쫓아가서 돈만 받아왔겠어요? 법문도 하고 다 했겠죠.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더 했어요. 역사적 고증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를 종교적으로는 순례라고 하지만 역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비자. 답답한데. 답사라고요. 이분이 발로 답사를 했어요. 라고 하면 맞아요? 발로 걷는 답사를 했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믿었잖아요. 이 말이 맞냐고요. 이분은 수련에 닿겠죠. 말에 닿겠죠. 발로 걷지 않았겠죠. 여러분 지금 잠깐 동안에 보이스피싱 나가시고 어디 지나가다. 야옹. 아직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 거 할게요. 왜안 넘어가는데요? 좀 신지분 이거 마이크가 되게 네. 자, 1분만 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순이의 거의의 꿈. 꿈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고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쵸? 그 뭐 영화 속에서도 너도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 무슨 영화였죠? 그 유명한 영화? 네? 기생충이죠. 근데 이런 스님은 꿈이 없었을까요?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로도 내자불선. 찾아온 사람은 선하지 않다.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의도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굳이 찾아왔겠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거라.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삼국유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모른다는 괴력난신은 무엇일까? 진짜 몰라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49째 때 진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슬프게 울었어요.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밤에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꿈에. 자,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거짓이에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누가 막 무속 믿고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궁금하거나 속상하거나 그러면 성신여대 앞에 점집에 가시죠. 점 보러 가시죠. 난 점 보러 절대 안 간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점집까지 마시고 가르쳐 드릴게요. 누구나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떨 때 꿈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점집에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과 글을 해요. 글로 잘 쓰는 사람 만나보면 말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 만나보면 글 못 써요. 근데 말과 글 다 잘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상상력이 풍부해요. 항상 꿈을 꿔요. 상대방을. 글 하나 보더라도 상상의 나라를 펴요. 한없이 구애받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상상의 나라를 펴요. 그러면 말과 글 그리고 상상도 또 하나의 언어인 거예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가장 큰 특質 중에 하나가 상상이에요. 우리 명상한다 그러잖아요. 상상, 비전,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없으시면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기능만 떨어진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장애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큰 장애자예요. 근데 제가 말한 상상은 계획과 관련된 비전이지 의심이랑은 달라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병자예요.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병자예요. 정신병 의사들이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의처증, 의부증이래요. 의처증, 의부증 걸리면 무조건 이혼하래요. 치료고 뭐고 없대요. 그거는 뭐 고칠 수도 없대요. 그냥 무조건 이혼하래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서운 게 의심병이에요. 요 앞에 있는 물건이 뭐 하나 없어졌어요. 근데 친구가 있었어요. 의심해요. 네가 가져갔지. 이것도 자기한테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어요. 근데 일단 사람을 잡아야 돼요. 누군가를 의심해야 편해지는 사람.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의심 이퀄 난 책임지지 않는다. 난 책임이 없다는 사람들과 비슷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볼 때도 이런 관점을 갖는데 사료를 볼 때는 안 갖냐고요. 성군조사도 그래야 돼요. 다른 책도 그렇고 뉴스도 그래요. 그럼 가짜 뉴스가 보여요. 보이스피싱도 보여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뭐 저기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예요. 그래서 참선도 생활도 역사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언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고 상군유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학도의 자세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지식이 많은 인생. 무슨 말만 하면 막 말리 자르고 막 자기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누구 만나는데 뭐 자기가 박물관 뭐래요. 그러면서 막 떠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얘기하면 또 막 떠들어요. 상대방은 아무도 말을 못해요. 혼자 떠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다 듣고 있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 갈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 떠들어서 정말 싫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뻐개지면서 자기 평생 그런 수모 처음 당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80 몇 년 동안 살았을 텐데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도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왜 있잖아요. 자기가 눈에 보기에 왕따가 없으면 자기가 왕따라고, 진상이 없으면 자기가 진상이라고. 이 말을 하는 제가 왕따고 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왕따고 진상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학도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지식은 요새 채트 뭐죠? GPT? 챗 GPT. 그거 물어보면 답이 막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저거 물어봤어요. 앞으로 차 시장은 어떻게 변화해? 딱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녹차 시장은 이렇게 해서 변화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떠요. 이젠 지식의 시대는 끝났어요. 지혜의 시대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활 속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삼국유사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새로운 시선으로 삼국유사를 보면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이 만든 책도 다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인데, 모든 관계가 이때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옳고가 아니고 내가 옳고 내가 틀릴 수 있다. 요거 버리시면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아까 그분처럼 막 혼자 떠들고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알아. 근데 그분이 아는 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네이버보다 많이 알겠어요? 챗 GPT보다 많이 알겠어요? 근데 틀린 지식인데도 막 떠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아니, 이 얘기는 혹시 남편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딸한테 그런 역할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꼰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다름을 인정하고 계속 유지하려면 그 관계를 내가 바꾸는 게 빠르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바꾸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요. 그쵸? 사료는 어떻게 보세요? 저런 사람 있어요. 사료가 틀렸다고. 최수종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역사학자 중에 대담하게 나는 옳고 넌 틀렸어, 그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근거가 잘 모르겠어요. 합리적인 의심은 드는데 근거는 또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쿨하게 식혀서 살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왜 절이나 교회 가면, 절이나 교회 좋아서 들어갔더니 거기 들어가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오잖아요. 사람 보고 나오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은 그 회사 나오고 10년, 20년 있다 찾아가도 그 사람은 거기 있어요.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기준이 안 맞는 건데, 그럼 그들 기준은 또 다른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나간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 오래 있던 사람과 난 좀 똑똑하고 저런 사람 싫어서 빨리 나간 사람들, 그게 그렇게 쉽게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셨죠? 무슨 이게 삼국유사 배우러 왔는데 이상한 얘기만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요걸 알고 집에 가서 삼국유사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전 책 파는 거 아니에요. 제 책은 절판돼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구하고 싶어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고 서점에 나오면 제가 사요, 지금 막. 이해되셨죠? 책 파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온 어떤 삼국유사도 다 좋은 책이니까 그거 보실 때 저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 진짜 멋있는 사람 하나 있죠. 또 박수 한번 치셔야 돼, 이런 거는. 네. 장욱진 선생님의 그림이고요. 다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책 서문에 쓴 내용입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사회, 신화와 설화는 현대인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사회는 종교와 민속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사유 구조와 가치관 체계가 전혀 다르다. 까닭에 고대인들의 삶은 다문화를 넘어 이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의 사료를 보는 것은 소통을 넘어 이문화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시대가 다르다 해도 결국 사람이 사는 방법은 비슷하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말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신화와 전설이 전하는 이야기에 매몰되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하면 역사와 문학 등의 인문학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생생하게 돋아나 그런 생동감이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전설이라는 수렁에 빠진 설화집 성격이 강한 삼국유사의 행간에서 검증과 고증이란 방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 인간관계에 합당한 재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진흙탕에 빠진 삼국유사의 건전에 허구성을 제거하며 새롭게 조명한 것이 지금 봐야 할 우리 고대사 삼국유사 전이다. 이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쓰면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됐죠. 그게 글과 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막 얘기한 것처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그 고고학 발굴을 해봐요. 옛날에 미사리 가서도 발굴하고 일본 가서도 발굴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컵이 있죠. 컵이 나와요. 컵이 어떻게 나오냐면 진흙탕 속에 나와요. 진흙질을 뽑아가지고 물로 살살 녹여요. 붓도 대고 먹어가지고 저렇게까지 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형체가 나타나요. 형체가 나타나서 좋으면 되는데 깨진 것도 있고 뭐 염색 잘못된 것, 색이 변한 것도 있고 변색된 것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원래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몰라요. 그리고 또 이게 벗기면서 색깔이 또 은근히 변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고고학에서도 그런데 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는 그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책을 보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을 우린 양파 같은 사람 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책을 접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의 동서의 고금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은 보면 볼수록 볼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옛날 이거 보고 그런 생각을 못했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책 보고 나 삼국유사 알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가리키면 안 돼요. 이거를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 한 35년간 삼국유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고. 그렇게 봐도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내가 말한 내용을 후세에 전하지 말고 내가 너네들한테 가르친 이 방법만을 가르치라. 가르쳐라고 한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사료를 보는 눈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삼국유사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석해서 책을 쓰세요. 해석을 하시고 다 옳아요.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렇게 쓰시면 돼요. 남의 생각 그대로 내 생각인 양 착각해서 유명한 소설가의 생각이나 유명한 작가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라고 해서 우쭐해 하시는 순간에 망한 거예요. 내 의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니까요. 그것으로 삼국유사를 접하시면 되고 똑같이 일현 스님은 구삼국사를 봤던 삼국사기를 봤던 수많은 역사책들을 보시고 인용을 했는데요. 그 속에서 자기가 본 역사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받아 적은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역사가의 목적으로 아니에요. 스님의 입장에서 썼어요. 어떤 목적으로? 포교하려고 전설을 담은 거예요. 결국 내가 어머니를 모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효선도 쓰고 다 꿈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도 꿈이 있는데 일현 스님이 꿈이 없었겠어요. 그쵸? 그 꿈의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삼국유사에 적힌 신화와 전설이 정체예요. 신화와 전설을 삼국유사에 적은 이유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는 역사서예요.
아니에요. 삼국유사는 유사체라 그래서 당대에 유행했던, 중국에서도 유행했던 그냥 민담집이에요. 포교 전설집이에요. 1977년에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가 하나 나타나요. 구미호도 나타나고 하는 5글자의, 네? 전설의 고향이요. 이건 전설의 고향이에요. 다만 그냥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현스님이 역사를 고민해서 자기가 근거한 책의 제목도 쓰시고 직접 가보기도 했던,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들었던 얘기도 옮겨 적은 것,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역사서를 쓰는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하나도 안 듣고 허무맹랑하게 상상력을 펼쳤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인용했다고 해서 역사서가 될 수는 없어요. 가짜 뉴스들 다 보세요.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했다,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다 쓰잖아요. 나중에 찾아보면 아닌 거죠.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으로 진짜 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안 보고 떠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일반인들이 오해를 안 해요. 왜 뭐 일타 강사들이 강의하는 걸 비판하냐?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는 배울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만 배우지 지혜를 못 배우고 역사가 가르쳐줘야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강요를 해요. 이미 정해진 논리로. 그 논리는 그의 꿈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의 긍지와 자존을 위하여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관 정립이 시급합니다. 저는 우리 고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거죠. 이런 꿈은 고려 후기나 조선 초기에 삼국유사를 만든 분들도 함께 가졌을 것입니다. 신화나 설의 배경을 이해하면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신화와 설화에서 허구성을 벗겨내다 보면 아까 그 진흙 속에서 도자기를 빼서 흙을 제거하는 것처럼요. 그때 드디어 나타난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라고 공감하면 돼요. 그쵸? 아니 삼국유사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내가 재밌고 생활에 쓸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나아가서 행복해야죠. 즐거워야죠. 그쵸? 뭐 잘생긴 사람 다른 여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래요. 이쁜 여자 살면 3년은 못 간다. 그건 마찬가지요. 잘생긴 남자도 3년이 뭐 1년도 못 가요. 근데 재미있는 남자는 평생 가요. 안 그러세요? 재미있는 건 좋거든요.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한 건데, 이건 진짜 잘못된 말인데, 음식 잘하는 여자도 평생 가요. 진짜. 그리고 보면, 남자든 여자든 성 역할을 바꾸면, 재미있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평생 가요. 그쵸?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설거지 잘하는 사람, 청소 잘하는 사람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에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편리성,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고. 행복과 만족은 좀 다르지만 여하튼 내가 행복해야 돼요. 되셨죠? 이런 것을 가지고 삼국유사를 보면 재밌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생 한 번만 틀어주세요. 잠깐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이문세 씨가 부른 알 수 없는 인생. 사료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생 이꼴 삶 이꼴 사료고 삼국유사하고 우리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안 나오는데? 화면이? 화면 나오게 해드릴까요? F키 누르시면 돼요. F키. 좋아요. 사랑도 인생도 어떻게 알아요? 그런 날이 오겠어요? 어차피 안 와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즐겁게 보시면 돼요. 삼국유사도 이 강의도.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사료를 접하세요. 그러면 사료가 갑자기 살아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 그 물건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시간, 장소, 맥락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박물관 가면 유물이 말을 걸어왔다 그래요. 미술관에 가면 작품이 말을 걸었다. 지나가는데 말 걸지 않아요. 봤는데 느낌 팍 오면 말 거는 거죠. 이해되셨죠? 흥미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면 어떤 누구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데 말 걸면 그거는 사입이잖아요. 요즘은요. 도에 관심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제사 지내시죠? 이런 거죠. 내가 관심을 갖고 봤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요. 그게 김준수의 꽃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90분 강의예요. 끝났어요. 7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릎 꿇고 지금 뭐 하세요? 차 마시는 거예요. 저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책을 보세요. 독서를 하시면 그렇게 좀 여유 가지고 책을 보시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보시라고. 다음 1부, 2부, 3부 당시에 시대 구분을 했어요. 상고기, 중고기, 하고기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해놨는데 그 시대 구분에 대한 의미는 달라요.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달라요. 왕통도 있고 어떤 시대적 맥락도 있고. 근데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의 시대 관념이 달라서 그래요. 시대 구분이. 그래서 시대기의 구분을 일현 스님이 했으면 그건 명확하게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 구분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인용만 했으면 그냥 카더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상고기, 중고기, 하고기 이렇게 나눴는데 이건 잘못됐다 생각한다. 그래서 난 이걸 쓴다. 이게 맞다. 이러면 시대 구분을 하는 건 역사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가가 될 텐데 상고기, 중고기, 하고기가 정확히 왜 이렇게 세웠는지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어요. 삼국 사기도 마찬가지. 조금은 제시했겠죠. 다음 이거 볼게요. 자, 통일전쟁을 꿈도 꾸지 못했던 후진국인 신라의 성장 과정을 신화와 설화를 통해서 보면서 신라의 외교와 역량을 어떻게 함양해 나갔는지, 향후 지정학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갈수록 을이나 명분보다는 실리주의와 복수주의가 판치는 외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존을 지키며 실익도 챙길 수 있을까에 대한 담론을 열어본다. 이거 뭐 사람 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외교. 근데 우리가 최고 강자가 되지 않으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뭐 미국 편에 붙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갑자기 중국이 세지면 우리 또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뭐 미국이랑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승자승 원칙이에요. 이긴 사람 옆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약자인데요. 우리가 최강의 승자가 되면 얘긴 달라지겠죠. 근데 최강의 승자가 되면 뭐가 더 좋겠어요. 그렇게 다른 약소국들 괴롭히면서 하는 갑질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소국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약소국이잖아요. 미국은 반도체 뺏으려고 그러죠. 중국은 관광객들 안 보내주죠. 그렇잖아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사람들 막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불쌍하다고 봐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것까지 하는 거 나는 시켜도 안 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고생하는 건데 정치인들 나쁘다 그래. 전 정치인들이 제일 불쌍하다 생각해요. 그 조그만 그 명예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큰일 하잖아요. 그 중에 잘하는 사람도 덜어 나오고 못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치인들은 뭐 나쁘다, 뭐 숫자 줄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정치인들한테 상 줘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제대로 생각 같지 않고 막 꼴통처럼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삼국유사에서는 담았어요. 인간의 선악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설화를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 순간에 아 이건 잘 됐다 이건 못 됐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주는 책이 삼국유사인 거예요. 불교적 입장에서. 그 외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 이야기, 뭐 영험담 이야기, 기도 드렸더니 뭐 하늘로 올라가더라. 목욕을 했는데 금빛이 나가지고 내가 부처님이 됐더라. 이런 얘기 보면 황당하죠. 근데 그조차도 신의사관 상상력의 나래를 보면 이해가 또 돼요. 그쪽에서 또 이해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알아도 말 못해요. 말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만약 유명해지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했던 인간이다. 황당한 인간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상 찍지 마세요. 영상 찍어서는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사람들 뭐 텔레비 갖다 대면 KBS예요? 그럼 나 인터뷰할게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해도 되는 때가 있지만 자녀분들한테 유튜버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100년, 200년, 1000년 지나고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뭐야 이러면서 다 삭제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모든 기록을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길 필요는 없다. 뭐 기록의 원칙에 세워서 삭제되는 인생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단지 돈 때문에 라는 생각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 잘못된 그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남잖아요. 그것만 그럼 그게 또 역사가 돼요. 오늘 마무리하는 얘기인데요. 삼국유사는 오늘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가돼요. 아, 고대사의 보고다. 삼국사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아, 그런 거 없어요.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에 없는 것을 해서 풀어준 얘기는 삼국사기가 밝히는 이야기에 비하면 10%도 안 돼요. 20% 되나?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마치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와 대적하는 대단한 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불교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도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책도 아니에요. 왜 그게 가치 있다라고 믿고 싶은지, 왜 그거를 계속 가치 있다고 강조하는지 그 의도만 있을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 불교에서 그거 해가지고 송보박물관 만들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삼국유사 가지고 문학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이런 거 좋아요. 이제 K컬처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보다 가치가 좋은 책이냐? 역사서냐? 하면 글쎄 그건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네 라고 얘기하는 자세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부분에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 그 메시지를 주려고 온 제 꿈의 입장에서는 이제 꿈속에서 만난 거잖아요. 제 의도대로. 그 꿈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벗어나면 꿈에서 깨신 거죠. 아, 무슨 꿈을 꿨더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꿈속에서 나비를 봤을 뿐이에요. 그렇게 담담하게 사료를 접하시고 사람을 접하시고 인생을 접하시고 시대를 보라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끝났지만 한 14분 정도는 더 이렇게 질문 혹시 있으시면 답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정답을 알지 못해요. 답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세요 하면 다 이렇게 밑에 쳐다봐요. 막 쳐다보고 갑자기 막 덥고. 네. 네. 삼국유사는요, 시중에 한 100권 이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출판사의 책을 사지 마시고요. 그 알라딘 가시면 1,000원 하는 삼국유사 되게 많아요. 중고서점.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냥.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 성북구가 너무 좋아요. 도서관 많아요. 도서관 가시면 삼국유사는 한 5권, 10권씩 있어요. 그거 빌려보세요. 근데 사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안 되면 중고서적 보시고요. 그것도 안 되면 도서관 가라는 거지
책을 사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또 여기서 무슨 출판사 얘기하면 책 판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얘기할 거면 비싼 책 보지 마세요. 비싼 책 사지 마시고 막 교수들 책은 사지 마세요. 읽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보기. 왜냐면 뭐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지만 현학적인 내가 많이 한다는 어려운 글자 쓰고 내가 삼국유사를 알기 위해서 삼국유사 책을 번역집을 샀는데 그 번역집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교수들이 그렇게 써요. 근데 거꾸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한 번도 모르는 사람들이 쓴 책들은 읽기가 편해요. 사실 뭐 우리가 뭐 석사 박사 쓸 거 아니면 그 정도 봐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애들 키우시면 애들 용어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나와 있거든요. 만화로 그냥 만화 보세요. 만화 봐도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시면 공짜로 유튜브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보셔도 돼요. 근데 그거 다 보시고 진짜 삼국유사 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럼 저희한테 오세요. 좀 재밌어요. 와, 그 자세. 야옹 아까 한번 해드렸는데 뭐 아까는 다른데 지인 하신다 그래서 야옹 해드리고 야옹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얘기 나누고 이런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가 허락한다 그러면 나중에 뭐 삼국유사 같이 읽는 뭐 무료 강의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뭐 사실 뭐 앞으로 살면 한 30년 더 살겠어요. 살면서 뭐 알고 있는 게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전달하고 또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고 싶고요. 그런 기회의 어떤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양재 선생님들 그다음에 송북구청이랑 같이 해서 이 강좌 밤에 만나는 인문 강좌를 시작했고요. 하반기에는 토요일 날 3시 또는 1시에 그 차 이야기도 저희가 짰거든요. 그 기획을요. 앞뒤로 연결해서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강의를. 저희 회원들이 다 강사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저희는 NGO를 만들어서 여기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직업이 있고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모두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 회원이 전부 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다 한 수가 있어요. 비장의 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눔이 있는 거예요. 좀 과한 게 있잖아요. 더 많이 갖고 계신 거. 그걸 그냥 함께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잘하는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지금 강의 만약 잘했다 해도 이외에는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 사람이 뭐 강의를 잘하면 그 사람이 무슨 슈퍼맨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요.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뭐 그거 하나라도 잘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바보예요. 하나만 잘하면.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잘하고 못하는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잘났다. 내가 뭐 하나 잘해서 부자가 됐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회를 망치고. 그럴수록 또 겸손하게 자기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언젠가는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G2, G1, 그레이트 1에서 진짜 선진국 강대국이 돼서 힘 있는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 김구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문화의 힘을 갖고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이 있어요. 저한테도. 여러분도 그 꿈 같이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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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망할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고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어느 시대에도 그런 사이비가 있었고 지금 더 약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이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망국의 조짐은 종교가 힘을 가졌을 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비가 판져서 망하지는 않아요. 사이비 판진다는 얘기는 사이비인 걸 이미 인지한 거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인지하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기득권 종교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내가 그 정치력으로 내가 널 뽑아줄 테니까 우리한테는 세금 걷지 마.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망국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빨리 알고 나중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종교를 떠나서 국민들이 단합해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우리 헌법에도 보장돼 있잖아요. 그걸 지켜나가자는 거죠. 헌법 정신을 수호하자는 거예요. 마치 법학자가 된 것처럼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니. 제가 오해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오해해서 셋을 빼면 이해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직 이거 하지 말랬는데 오늘 이 정도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